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정상 궤도에 오르나 싶으면 다시 악재성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시세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28,000달러대 중반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27,000달러가 깨지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차트에 바라보는 사람 마음을 어질어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8,000달러 중반 정도까지만 잘 회복해줘도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의 흐름 자체는 꽤 간단치 않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최대 이슈, 단연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이 최악을 확인하면서 연준이 또 뭔 짓을 할지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OECD 물가가 9.2%로 폭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4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식료품 물가가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공포 단계를 지나서 하나씩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의 폭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새벽 3시 반에 금리 인상 결정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0.5%포인트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문제는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할지 여부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좀 더 강도를 높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상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과연 미국 연준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과연 우리의 크립토 마켓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계속 주저앉기만 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세계 최대 컨설팅 기업으로 꼽히는 PwC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 시장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소 5만 달러, 최대 10만 달러가 가능할 거라는 게 핵심인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걱정을 키우는 소식들이지만 그중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나름의 호재성 소식들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각자의 스탠스에 맞는 대응 전략 잘 꾸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 자체는 무척 어려운 모습입니다. 장중 28,000달러대 중반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내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27,000달러 지지에도 실패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반을 둘러싼 악재들도 간단치가 않고 그만큼 황소와 곰의 세대결이 치열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1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8%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최고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추세선 아래로 빠지면서 삼각 수렴 패턴이 깨지게 됐고 강력한 지지선인 28,360달러 아래로 후퇴했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26,700달러 지지선 방어를 시도하고 있는데 28,630달러 위로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면 32,659달러에서 26,700달러 사이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8,63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 곰 세력이 이 수준을 저항선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26,700달러 아래로의 하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면 22,000달러를 거쳐서 2만 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밤사이 딱 28,600달러 부근에 대한 돌파 시도가 진행됐다가 저항 바로 맞고 다시 27,000달러 아래로 주저앉은 상황이라서 다소 불안감을 더 키우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베어트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BTC 퓨엘은 지금 내게 있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황은 베어트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오늘이나 수요일쯤 바닥을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2009년의 S&P 500 차트와 지금의 상황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09년 S&P 500은 지지선을 깨고 폭락 양상을 보이다가 곧장 랠리에 나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폭락 양상을 보였던 그때가 결국에는 베어트랩에 해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보면 지지선이 깨지고 지금 폭락한 상황인데 이게 베어트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머지않아서 급격한 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강세 전망을 가장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매우 강력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간 RSI 상황을 보면 2월부터 5월까지 안정화 단계를 거쳤고 6월로 접어들면서 가속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점차 매수세가 붙어서 랠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야 참 많이 무척 많이 아주 많이 좋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확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전체 자본시장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단연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이번에 OECD 회원국 38개 나라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9.2%로 24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9월에 9.3% 이후에 최고 상황을 확인한 겁니다. OECD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에 7.8%, 또 3월에 8.8%로 급등한 뒤에 이번에도 최고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식료품 물가였는데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4월에 11.5%로 3월에 10%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산발적으로 전해졌었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도 확인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곡물 창고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수출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면서 밥상 물가 가격 상승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 전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미국 연준의 대응 방식은 이번 주에 제시가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열리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새벽 3시 반에 금리 인상과 관련한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0.5%포인트 인상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됐고 문제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가능성도 곳곳에서 제기가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 일로를 확인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것에는 확실히 실패를 했고 경기 침체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연준으로서는 골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의 현재 대응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선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알렌 블라인더 전 연준 부의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은 리세션의 알자도 자신의 입에서 꺼내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뜻하는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고 결국 파월 의장도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카스만은 리세션 없이 물가 안정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의 정책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시장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목표 설정 자체를 수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 총책임자 에단 해리스는 연준이 물가 목표치를 지금의 2%가 아닌 3%로 높여서 인플레이션과 타협할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을 침체로 밀어넣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인플레 파이터라는 별명이 붙었던 볼커 전 의장의 경우에도 물가 4%에서 금리 인상을 멈췄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 잡겠다라고 금리만 계속 올리면 결국 시장 얼어붙게 만들고 그렇게 경기 침체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단행이 얼마나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IMF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차드 역시 비슷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물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재정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물가가 3%로 떨어질 때 긴축 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물가 타깃을 설정해야 한다. 2% 목표를 고집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세계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느낌까지도 주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우린 계속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만 보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짚어봤듯이 일단 미국의 중간선거 이슈가 자리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미국 행정부의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리 핸들링과 더불어서 가용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투심과 표심을 일치시키려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또는 정책적인 대응이라기보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인 대응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지금의 세계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를 핸들링하는 문제인데, 이건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러시아를 뜯어 말리려는 스탠스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도 너무 높은 현실이 있고, 지금 상황이 겨울까지 또 이어진다라면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착될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 그렇게 모두가 다 같이 죽어야 하는 수준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에 에너지 가격 폭등 이미 겹친 상태인데 여기서 더 악화된다라면 이건 정말 출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등이 나서서 푸틴을 뜯어 말릴 가능성, 겨울로 다가설수록, 동계로 다가설수록 더 높아진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또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식료품, 에너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식료품 가격 안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물자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청구서를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선적인 곡물 수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정점을 찍게 되는 게 지난 역사가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비트코인이 증시와 동조하듯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역시 4분기에 절정의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PwC가 의미 있는 보고서 하나를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간 글로벌 크립토 헤지 펀드 리포트를 발간을 한 건데 전망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전 세계 300개 글로벌 크립토 헤지 펀드에 대한 코인시어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일단 모든 응답자들은 설문조사 당시인 지난 4월에 비트코인 4만 달러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비트코인이 올해를 마감할 것이고, 중앙값 예측은 7만 5천 달러로 예측됐습니다. 응답자의 42%는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예측했고, 35%는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를 내다봤습니다. 무려 78%가 최소 5만 달러 이상으로 올해를 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이상이 연말까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97% 이상은 지금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을 했고, 중앙값 예측 수준은 3조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총이 1조 달러 수준으로 확 쪼그라든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를 거치면서 이런저런 이슈 상황들의 개선과 맞물려서 주식시장의 반등이 이뤄지고, 여기에 발맞춰서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 전후로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단기적 흐름 자체는 무척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이런 예측 가능한 범주들이 현실화 범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기 매매를 중심으로 두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나름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멘탈 케어,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시장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